구조방정식 모형은 구성 개념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 기법으로 이론적인 인과관계와 그리고 분석을 통한 어떤 상관성의 측정 지표를 통한 경험적인 인과관계를 같이 이렇게 고려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잠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동시에 분석하는 통계 기법으로 요인 분석이나 상관 분석, 그리고 회귀 분석, 경로 분석 등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공분산 구조 분석, 인과 모델링, 아니면 잠재 변수 모형 등 다양한 명칭으로 쓰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이렇게 명칭을 사용합니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우리가 확인적 요인 분석처럼 이제 측정 모형과 경로 분석에서 나오는 구조 모형이 합쳐져서 한 번에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 모형하고 구조 모형이 합쳐진 건데요. 지금 보시면 측정 모형,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보시면 요인, 하위 요인의 각 문항들이 얼마나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보는 그런 측정 모형과 잠재 변수들끼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 모형이 합쳐진 그런 모형이 구조 방정식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정 모형들과 구조 모형이 합쳐진 지금 옆에 보이는 모형처럼 이런 복잡한 관계를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게 구조 방정식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측정 모형에 해당하는 것은 예를 들면 확인적 요인 분석에 해당하는 이런 모형이 측정 모형이고요. 구조 모형에 해당되는 것은 경로 분석에서는 측정 변수, 관측 변수들끼리의 관계를 나타냈지만 이렇게 구조 방정식 모형에서는 잠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또 나타내는 이런 구조 모형이 합쳐진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 모형은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요인들의 문항들 그리고 오차 점수가 포함된 이런 모형 빨간색 박스로 이렇게 표시해 둔 부분이 측정 모형에 해당이 됩니다. 구조 모형은 지금 잠재 변수들 간의 이런 관계를 나타낸 경로 분석에서는 관측 변수, 측정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냈었죠. 그렇지만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이렇게 잠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이 구조 모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재 변수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고요. 관찰 가능한 측정 변수, 관측 변수는 이렇게 네모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방정식 모형이 요인 분석이나 상관 분석, 그리고 회귀 분석과 경로 분석의 원리를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인 분석은 척도나 설문지에서의 어떤 요인을 갖다가 그 하위 요인이 어떻게 묶이는지 알아보는 분석 방법이고요. 상관 분석은 변인 간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두 변인 간의 관련성, 상관을 나타내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리고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독립변인하고 종속변인이 있으면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대해 갖는 예측,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그런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분석 방법입니다. 경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예언 변인과 그리고 여러 개의 종속 변인이 있을 경우에 그러한 여러 개의 변인과 종속 변인 그리고 예언 변인과 예언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분석 방법으로 회귀 분석이 조금 더 확장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구조방정식은 이러한 요인 분석과 상관 분석, 회귀 분석, 그리고 경로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게 구조 방정식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은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모형처럼 하위 요인에 각 문항들이 있으면 그 문항들이 묶여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분석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이런 모형을 가지고서 확인하는 요인 분석 방법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위 요인별로 각 문항들이 얼마나 잘 묶였는지,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보는 확인적 요인 분석 방법이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상위 요인이 있으면 그 안에 아래 하위 요인을 가지고서 또 이렇게 한 번 더 분석하는 이런 두 가지 모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인 분석에서 우리가 확인적 요인 분석만 있는 게 아니라 탐색적 요인 분석이 있는데요. 탐색적 요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각 하위 요인의 문항들이 모든 문항이 얼마나 이 요인을 설명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알아봐서 어디에 묶이는지 문항들이 그거를 탐색하는 거라고 보시면 확인적 요인 분석은 이론적으로 먼저 이렇게 검증된 내용을 가지고서 문항들이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요인 분석이지만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의 목적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탐색적 요인 분석은 아직 이 문항들이 어떤 요인에 묶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항들이 어느 요인에 이렇게 묶이는지 알아보기 위한 탐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확인적 요인 분석은 이미 각 요인별로 문항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 문항들이 그 하위 요인에 얼마나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요인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